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별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오늘은 제가 일본에서 오래 살면서 만난 70대 어르신들에게 직접 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 역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께도 분명 큰 울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70대 남성분은 등산을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분이 홋카이도에 사시는데 홋카이도 자연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집 바로 뒤에 멋진 산이 있는데도 굳이 멀리 다른 산으로 등산을 가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여쭤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뒷산에는 가끔 곰이 나와요. 내가 곰을 만나 죽는 건 하나도 두렵지 않아. 하지만 만약 내가 실종이라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 경찰, 구조대원들이 고생해야 하고 가족들은 내 시신을 찾아 헤매며 고통받겠지. 나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에게 폐를 끼치게 되잖아. 그래서 그 산은 가지 않아. 이 이야기 속에서 일본인들이 삶의 마지막을 대하는 핵심적인 태도가 담겨 있다고 봤어요. 바로 죽을 때까지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이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대부분의 분들이 치매가 오지 않는 이상은 자기 집에서 자기 손으로 밥을 해먹으면서 집에서 임종을 맞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최대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마무리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이제 70대 분들 중에서는 은퇴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70대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줌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 같은 거를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시는 스마트 시니어 아시죠? 이분들의 활기찬 노년 라이프 몇 가지 비결을 엿보면요. 첫 번째로 각자의 취향을 존중하며 즐긴다. 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학생분 중에서는 70대인데도 한국으로 유학을 가신 분이 있어요. 고려대학교에 가셨는데 그때 다른 유학생들이랑 같이 프로젝트 PPT 발표하시고 너무 힘드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대단하시죠. 유학 가셔서 6개월, 1년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제 한국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독신인 분들도 있지만 결혼해서 배우자가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분들은 배우자가 이런 활동을 전적으로 응원하고 각자의 취미를 즐긴 것을 서로 용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서로의 취향을 존중해주고 취미 활동을 응원해주는 게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이런 거 꼭 누구랑 같이 가야 해 이런 생각 없이 부부라도 각자의 인생을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하나가 있는데 70대가 넘으면 오히려 건강검진을 안 받으신 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해당하는 건 아니겠지만 70대 특히 75세가 넘어가고 그러면 무리한 건강검진을 받는 게 오히려 몸에 더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 내시경을 받거나 장 검사를 받거나 그럼 금식도 해야 되고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 받고 나서 며칠 동안 누워 있었다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 그러니까 70대가 넘어서는 그렇게 매년 신경질적으로 그걸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병을 굳이 찾아내서 치료하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다 쓰는 것보다는 걱정하고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기보다 지금처럼 즐겁게 생활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평온하게 보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읽은 노년에 대한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이었는데 거기에서도 굳이 힘들게 미 되어서도 매년 정기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제가 이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이 건강검진만이 모든 병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일종의 고정관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70대 학생분이 계셨었는데 이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60대 정년 퇴직할 때까지 계속 일을 하셨었고 전 세계 다니시면서 경험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유학 경험도 있으시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은요 TV랑 뉴스를 전혀
전혀 안 보신다고 했어요. 그 뉴스를 전혀 안 보시는 거냐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신문도 읽으시지만 자기가 필요할 때 필요한 뉴스를 체크를 하신다는 거죠. 항상 뭐 강박관념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텔레비전 켜서 뉴스를 보고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정보를 보고,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뭐 계속 통지 오는 뭐 새로운 속보 이런 거를 보지 않고 자신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만 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TV부터 켜는 거는 너무 피곤하다고, 자극적인 인터넷 뉴스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원하는 뉴스가 아니라 사람들의 조회수를 노린 뉴스 기사 이런 거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할 때 신문이나 책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으면 되지, 그 하나하나 뭐 누가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런 거를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만의 중심을 지키는 게 굉장히 현명한 삶의 지혜구나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것 중에서 이제 인상 깊었던 습관이,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되게 잘하셔서 저는 전철 탔을 때 한국어를 듣거나 아니면 뭐 공부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전철이나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럴 때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요. CD 같은 것도 이게 듣지도 않으신대요. 그래서 그러면 전철 안에서 뭐 하시냐고 했더니 그냥 조용한 생각의 시간을 가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어떻게 보내고, 그리고 내가 뭐 배운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현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봐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들 이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게 정말 머릿속에 다 들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이분은 이제 항상 이동 시간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뭐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머리를 맑게 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그 공부를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저도 정말 너무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뭐든지 계속 뭔가를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에서 좀 벗어나고자 좋은 교훈을 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용한 시간이 나의 하루를 정리하고 앞으로 할 일을 계획하면서 나의 머릿속을 정리하는 습관이 되는 거고, 이런 시간이 있어서 단단한 자기 내면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들은 이야기 중에서 또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일본 분들이 병원 진단을 받을 때 최소 이제 3군데는 가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갔을 때 한 의사의 말만 믿지 않고 적어도 2군데, 3군데 이상 가보면서 이제 세컨드 오피니언을 듣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어떤 치료를 할 것인지 이제 결정을 하신다는 거죠. 보통 뭐 한국도 이제 같은 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뭐 치과 같이 큰 비용이 들거나 아니면 리스크가 따르고 있는 건데 어떤 한 사람의 그 진단만 듣고서 그거를 다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암이나 뭐 큰 병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최소 2-3군데의 병원을 방문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선의 치료법을 직접 선택하는 것, 자기가 듣고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이것도 어른들에게 들을 수 있는 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학생의 아버지 이야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분의 아버지는 이제 살아생전에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 다소 상처를 주는 가부장적인 분이셨대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신 거죠. 유산이나 재산 문제나 개인 물건이나,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어떤 부탁이나 이런 것을 다 마무리를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는 평생 아버지는 아니셨지만 마무리를 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 대단하고 좋은 분이셨다 라는 평가를 거예요. 지금도 돌아가신 지 몇 년이 지났지만 혼자 남아 계신 어머니도, 남아있는 가족들도 아버지를 항상 좋은 기억으로 추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을 스스로 정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래서 삶의 마무리를 잘 정리를 해야겠다,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온 과정의 아쉬움마저 덮을 만큼 잘 정리된 마무리는 남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좋은 기억을 주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운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법을 정리해보자면, 인생의 마지막까지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마음, 그리고 노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그리고 각자의 취향을 존중해주고 현재를 즐기겠다는 마음, 그리고 불필요한 정보는 차단하고 자신의 축을 가지고 자신만의 중심을 지키는 단단함이 있는 것,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흔적을 미리 정리하는 지혜, 이런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결국 인생의 마무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나답게, 그리고 주변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지막을 꿈꾸시나요? 오늘 영상을 계기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중일 라이프 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